안녕하세요. 주식과 경제 공부하는 주경재입니다. 주경재 TV에서는 리포트가 없는 종목들로 선정한 내용이며 종목 추천이 아닌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수익률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재무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핵심 사업과 재무제표 및 차트 분석 등으로 두 편에 걸쳐 나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무제표 분석, 차트 분석, 목표 주가 설정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종목 선정에 필요한 요소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 자산, 현금 흐름, 배당입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인하고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을 뜻하는데 이것으로 기업의 활동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으로는 기업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패턴으로 우량기업, 성장기업, 부실기업 등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배당은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전자공시와 네이버증권 등 여러 가지 투자 정보를 기반으로 중요한 정보를 요약한 표입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나오는 현대퓨천의 재무정보는 현대HCM과 현대미디어 지분 매각으로 2019년 재무제표가 상이합니다. 또한 2021년 매출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현대바이오랜드 인수에 따른 현대바이오랜드 매출 합산값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매각 및 인수 과정이 최근 3, 4년간 크게 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볼 때 주의해야 합니다. 표에서 2019년, 2020년은 현대HCM과 현대미디어를 제외한 현대퓨천액 자체의 매출이며 2021년은 현대퓨천액과 현대바이오랜드의 매출액 기준입니다. 최근 세계분기의 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과 매출 총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자산, 자본, 부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입니다. 해당 지표들은 그럭저럭인데 성장성은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매출 채권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외상 대금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2021년처럼 138.581이라면 내 화장품 10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내 통장에 138.581 이후에 100만원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2021년처럼 115.551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100개가 모두 판매되는데 115.551이 걸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내용 중 무슨 회전율, 회전일수가 세 가지 나오는데 보시는 화면과 같이 되는 것이 기업의 긍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높으면 회전일수가 낮아지고 회전율이 낮으면 회전일수가 올라갑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고 매입채무 회전율은 낮출 수 있도록 기업에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식당도 테이블 회전율이 높아야 효율적인 것처럼 기업의 재고도 회전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낮아집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내가 받아야 할 돈, 매입채무 회전율은 내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모두 100만원인데 매입채권 회전일수는 10일, 매입채무 회전일수는 20일이라면 10일간 100만원이 회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표는 안정성과 수익성 관련 내용입니다. 안정성의 척도로 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금 이존도,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입니다. 보통 유동 비율은 200% 이상,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일 때 단기 유동성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단기 차입금의 상환 능력을 나타냅니다.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재고를 제외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입금 의존도는 이자를 내야 하는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 것인데 3.9%는 매우 좋습니다. 부채 비율도 22년 2분기 기준 7.58%로 매우 좋습니다. 부채 비율 아래에 보이는 유보율도 1,300이 넘는 수준으로 매우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퓨처넷의 안정성은 정말 좋습니다. ROE와 ROA는 분기 기준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아쉽지만 ROE 10% 이상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과 배당입니다. 현금 흐름으로 보는 8가지 기업 패턴이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8가지 패턴이 나와 있는데요. 현대퓨처넷은 8번에 해당하는 정리기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IR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대 HCM과 현대미디어 매각에 대한 법인세 납부 환급금 때문입니다. 1분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실제로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2분기는 법인세 납부 환급금이 997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1분기는 영업 적자, 2분기는 영업 흑자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3분기와 2022년 사업 보고서가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법인세 납부 환급금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표기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퓨처넷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으며 지난번 소개할 때 다룬 실감 콘텐츠 영역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대할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의 기업 패턴 중 8번에 해당하는 정리기업이 아니라 5번에 해당하는 성숙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숙기업은 사업이 안정화되어 영업활동 외의 자산을 팔아 현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앞으로 다양한 성장 동력을 모색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으로 볼 때 성숙기업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배당이 발생하고 있으며 90원을 주었습니다. 만약 현대퓨처넷이 지금 주가 약 2,500원에 동일하게 90원을 배당으로 지급한다면 시가 배당률이 3.6%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2019년 1월부터의 일봉입니다. 1번에 해당하는 2020년 3월 19일 2,320원이 저점이며 RSI가 과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이었던 2022년 7월 4일이 2,340원으로 전저점과의 괴리가 20원이라는 점과 RSI가 과매도를 나타내는 수준이 2020년 3월보다 심합니다. 때문에 저는 2022년 7월 4일 2,340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2,400원에서 2,600원 수준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로는 단기적인 매물벽을 보려고 합니다. 거래가 터진 날은 크게 이틀입니다. 1번 위치에서 갭 상승 이후 장중 20%까지 급등하다가 결국 음봉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급등 보고 따라간 개미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직전 며칠간 하락폭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2,900원 라인쯤 물려있는 매물벽이 좀 예상됩니다. 또한 2번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1번 구간과 겹치는 매물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급락 전 2022년 6월 10일 종가는 3,075원입니다. 때문에 서서히 하락하며 3,075원 수준까지 쌓여온 매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월봉입니다. 여기서 보려는 건 역시 RSI 지표입니다. 저는 RSI 보조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월봉으로 볼 때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과매도 구간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현재 PER은 3, 4배 수준이고 PBR은 0.35배입니다. 계속 언급한 RSI도 25 이하 수준입니다. 아래 지표는 네이버 증권에서 제공하는 밴드 차트인데 올해 들어 급락을 거듭하며 PER 및 PBR 밴드가 기존 라인이 부색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평가로 보여집니다. 결론은 저평가인 현대퓨처넷이 매도세가 강하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시장에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하방이 단단하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판단을 통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태 안 좋아서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목표 주가를 산정해 보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차트에서 본 것처럼 매물벽을 기준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누려고 합니다. 1차 단기 목표는 2,900원, 이후에 2,900원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어준다면 다음 2차 목표는 3,100원으로 잡아줍니다. 만약 3,100원 라인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뚫어준다면 3,700원까지는 상한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700원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3,700원까지를 최종 목표 주가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증권사 리포트가 잘 나오지 않는 기업을 분석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기업의 정보 댓글 남겨주신다면 참고하여 기업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